2024년 10월 2일 1박 2일 어리버리 선장일기. 10월 2일 이른 아침, 나는 IT 재직 시절에 알고 지내던 친한 선배 부부와 그의 지인 부부와 함께 구록도 섬 항해 계획을 했다. 세일 요트는 무동력으로 바람을 타는 해양 스포츠 체험과 바쁜 서울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섬을 여행한다는 것에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선배 부부와 지인 부부는 낚시 전문가처럼 낚시 장비를 양손에 한 꾸러미 준비해 왔다. 나는 세일링 요트와 낚싯배의 차이점이나 세일링이란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요트로 방문해주는 지인들이 생각처럼 빈번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트가 있다고 위세 떠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싫었다. 다만 사람이 그리운 사람처럼 나는 그들 방문 자체가 너무 반가웠기 때문이다. 항해 중 안전수칙과 구록도까지의 항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출항을 하였다. 어제 풍랑주의보 때문인지 바다의 바람과 파도는 화가 덜 풀린 싸움꾼처럼 기세가 남아 있었다. 나는 22년 11월에 요트를 샀지만 약 9개월간 수리와 정비를 마치고 23년 8월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영종도 왕산마리나로 요트를 이동하면서 항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년차 초보 선장이다. 그러나 나는 초보티를 내지 않고 지금의 정도의 바람이면 메인 세일을 펴서 세일링 요트가 낚싯배와 달리 색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아하, 놀랍다. 바람이 폭동풍이다. 왕산마리나에서 덕적도 서쪽 선미도까지 3시간 만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나와 그들은 여유를 가지며 갑판 코핏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설레이는 소풍의 기분을 만끽했다. 선장인 나는 모처럼 만에 바람을 타는 쾌감을 가질 수 있었다. 덕적도 서쪽으로 구록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바람이면 구록도까지 약 40분을 예상한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해양경찰이었다. 나인 줄 어떻게 알았지?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덕적도를 지나 구록도까지 파도가 심하여 회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차피 풍랑주의보도 해제되었고 지금까지 신나게 바람을 타고 온 기분과 바쁜 서울 사람들이 모처럼 소풍을 즐기는 마음을 깨트리기 싫어 구록도까지 간다고 회신을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점점 강한 햇살에 비추어진 파도의 강한 반사빛을 선글라스로 막아내며 구록도 바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백파다! 높은 파도가 바람에 부서지면서 흰색 물거품이 나는 현상을 백파라고 한다. 선장으로서 긴장감이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퍼지면서 나는 웃음기를 잃었다. 만약 그들이 나와 호흡을 맞춘 크루들이었다면 나는 구록도로 항해를 강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백파에서 항해를 완성했다는 이야깃거리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요트와 낚싯배의 차이점을 모르는 일반인들이었다. 작은 돌발 사항에 나 혼자 모든 것을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빠르게 판단하고 나는 즉시 덕적도 북쪽 해변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쯤에서 해경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고 해경의 선박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한번 해경에 감사하다. 덕적도 북쪽 바다에는 백파는 없다. 바짝 예민해졌던 나의 긴장감은 조금 풀어졌다. 나는 몇 번 가보았던 자월도 서쪽 해변에 앵커링 닻을 내리고 그곳에서 1박을 할 계획으로 변경하고 그들에게 안내를 했다. 이제서야 그들 한 명 한 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4명 중 3명이 멀미 증세를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명은 얼굴이 백파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자월도 서쪽 해변에 도착을 하고 닻을 내렸다. 그래도 파도의 울렁임이 사그라지는 느낌이 나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선배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였다. 파도의 울렁임은 밤새도록 지속될 것이다. 오늘 출발지인 왕산마리나까지 회항을 한다면 일몰전까지 도착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설명하였다. 선배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도 지인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몇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킨 사안이 되어 지인 부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선배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마리나에 정박을 하고 마리나에서 1박을 하면서 구록도에서 하려 했던 낚시와 함께 캠핑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나의 무거운 마음도 선배의 무거운 마음도 조금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다시 닷을 올리고 회항을 시작할 때쯤 후진 진행이 안 되었다. 나는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역시 후진 진행이 안 됐다. 다시 나는 긴장감이 온몸에 퍼졌다. 문제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휘둘리며 나의 시선은 레이저 빔을 쏘듯이 요트 갑판 데크부터 훑어보기 시작했다. 스타보트 우연쪽 계류 로프가 강한 팽팽함으로 스크류 쪽으로 내려가 있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해경을 불러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우선 우연쪽 로프를 절단하고
우선 전진은 가능하니 일몰 전 왕산마리나로 빠르게 이동할 결심을 했다. 자월도에서 왕산까지 물때를 잘 맞는지 약 2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 만에 왕산마리나에 일몰 전 도착을 했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문제가 있다. 후진이 먹지 않을 경우 계류장 정박 시 정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계류장에 진입하기 전에 전진과 후진을 몇 번 반복을 하였다. 이미 배멀미로 탈진이 된 그들에게는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시간이었을 것이란 눈치도 가졌지만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요트의 안전도 나에겐 중요한 사항이라 정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반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후진 기어는 끝내 나의 바람처럼 작동하지 않았고 나는 최대한 저속으로 뱃머리부터 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나마 멀쩡했던 선배에게 요트가 계류장에 접근하면 로프를 잡고 뛰어내려 전방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로프를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저반 느린 속도를 유지하고 요트는 나의 감에 따라 잘 움직였다. 선배는 로프를 잡고 계류장으로 뛰어내렸으나 착지를 잘못하여 계류장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다. 요트의 안전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급하여 나는 요트의 전방 충돌을 생각할 틈 없이 요트 엔진 시동을 끄고 재빠르게 요트에 뛰어내려 물에 빠진 선배 쪽으로 갔다. 구명조끼 덕에 수영을 잘하고 못함 상관없이 물에 떠 있었고 계류장으로 오르는 중에 조개 껍질에 살이 베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급히 주의사항 안내와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선배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선배는 손이 칼에 베어진 것처럼 피가 나고 있었다. 그랬는지 그들의 설레이는 소풍 기분과 낚시로 만산의 꿈 같은 기분은 단 1% 남김없이 날아가 버렸다. 급히 지혈을 하고 그들은 결국 귀가를 하였고 나는 출항할 때 들떠있던 기분과 반대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류줄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스크류에 감긴 로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다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번 국군의 날과 개천절 그리고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교일 기간 동안 자주 만날 수 없었던 반가운 예전 직장 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또 내일 모레 다른 지인들과 섬 항해 일정을 갖고 있었는데 취소해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곡항 핫짐 하승진 선장에게 전화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하 선장은 마치 요트인끼리 동변상련을 갖고 있는지 흔쾌히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였다. 나는 방문 약속을 받고 나서야 약 9시간 이상의 항해로 지친 몸과 긴장감을 조금 풀고 요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하 선장은 약속과 같이 저 먼 전곡 아니 집은 동탄이라고 했던가 에서 왕산마리나로 왔다. 우리는 실제로 처음 만나는 사이이다. 그러나 SNS를 통해 늘 만나왔던 사람이라 낯설지가 않았다. 나는 우선 커피를 내려 티타임 동안 간단히 나의 소개와 지금까지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역시 하 선장은 공감을 했는지 선배가 후배에게 하듯이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을 나에게 주었다. 한 번 더 하승진 선장님 열정이 녹아있는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요트 안과 밖을 정리하면서 내일 있을 출항 준비를 하였다. 나에게 지난 2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아무 상관없이 서쪽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마치 연인에게 배신당한 마음처럼 얄미웠다. 나는 또 성장을 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일 또 1박 2일 항해를 위해 일단 집에 가서 빨리 자야겠다.